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프로그램 입문, 오늘은 제 12장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문자를 레터, 그 다음에 캐릭터란 말로 표현을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레터는 보통 이제 소리 글자들, 우리 한글이라든지 로마자라든지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들은 레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뜻글자, 상형문자, 즉 뜻글자로 한자와 같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자들은 캐릭터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정의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문자와 문자열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통 문자라 하면 하나의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정하게 알파벳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캐릭터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런 문자들이 모여 있는 것, 또 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모여 있는 것들을 스트링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는 캐릭터, 문자열은 스트링. 이렇게 정의하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요거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아이씨. 문자 배우고 문자열 배우고 귀찮네. 요것도 유사합니다. 아까 거랑 유사한데 요거는 보면 스트링이란 말이 앞에 다 붙어 있네요. 공통적으로 스트링. 그래. 여기 스트링 카피, n 카피가 아까 봤죠? 복사할 때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 스트링 카피도 해봤고요. 랭스,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뒤에 문자열 변수를 주게 되면 배열의 이름 줘도 되죠? 그럼 그게 몇 개인지. CPR 복사합니다. cat, concatenate 약자거든요. 체결한다. 사슬같이 쭉 줄줄이 엮어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CMP 비교, compare 약자입니다. 비교하는 거, 붙이는 거, 복사하는 거 이런 겁니다. 길이 이렇게 구분하죠. 그다음 cat, 근데 여기 n자가 들어가는 거는 n자가 들어가는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개수 체크돼 있죠. 그 개수만큼 잘라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CH하고 STR은 뭐야? 요것도 재밌는 건데 이건 찾는 겁니다. 서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문자열 안에서 여기서 이 글씨를 찾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에 있다 또는 주소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표현을 해줍니다. 요 두 개가 제일 특이하고 좀 까다로운 거고요. 나머지는 쉽게 쓸 수 있고요. 흔하게 쓰는 거는 카피 많이 쓰고 랭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컴페어 많이 씁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n은 굳이 n 부분은 하나 알면 딱 확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스트링 카피 문법상 나왔네요. 특별한 건 없네요. 아까 했던 건가 이거? 안 했죠. 스트링 카피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건 가능한 배열로 선언된 것들을 합니다. 오케이? 문자열 복사.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복사됩니다.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복사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리지널에 있는 문자열이 전체로 들어간다. 이거 하게 되면 문자열의 끝, 널 문자도 날아가는 거 알고 있죠? 가능하면 사이즈가 동일한 걸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 목적지 복사해야 될 곳은 원본보다 더 큰 게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에휴, 또 나오네. 아까 얘기했던 앞에 설명했던 거죠. 문자를 복사할 때 쓰는데 이렇게 쓰고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저장된다는 거, 문자열 단위로 복사된다는 거, 그리고 널 문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여기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가능하면 소스보다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걸 왜 집어넣지 내가? 오케이,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스트링 캣, 이건 스트링 컨캐트네이트라고 합니다. 문자열 전체를 대신 뒤에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갖고 원래 소스에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은 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데스티에다 소스를 컨캐트네이트 시켜라. 그럼 뒤에 붙이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원래 데스티네이션에 헬로우가 있었잖아요. 그 뒤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헬로우 월드가 돼버리죠.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배열의 크기를 늘 고려해야 됩니다. 원래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뒤에 못 붙는 거죠. 그래서 붙일 걸 고려해서 배열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열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숫자와 숫자를 할 때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계산된 값을 찍고요. 문자열 연산도 더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붙여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붙여주는 거 그걸 컨캐트네이트라고 캣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캣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어
이건 다 스트링 여기 헤더 파일 이거 써야 됩니다. 문자에 관련된 건 다 스트링에서 처리합니다. 예, 앞에 설명과 동일하죠? 문자를 연결하는 그림 할 때 일단 소스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글씨가 들어있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이런 그림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스트링 캣 명령을 하려고 그러면 붙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지 이 뒤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함수 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죠. 없어지고 여기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겠죠. 여기 W O R L T 이거 봐 안 해보니까 맞죠? W 여기 들어가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치. 이게 여기 살아 있으면 얘가 살아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찍어봤자 헬로우밖에 나오질 않게 되는 거죠. 얘를 없애 요 자리부터 들어가는 거 요거만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예, 앞에 했던 거 스트링 카피하고 스트링 컨캐트네이트, 스트링 캣 그 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스트링이라고 문자열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카피해 갖고 hello world from이라는 문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거 아까 안 된다고. 아니죠. 여기 별표 붙은 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포인터 변수를 쓴 문자열 상수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문자열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특별한 거 없죠. 그 뒤에다가 스트링 캣 컨캐트는 붙이라고 그랬네. 또 붙이고 또 붙이라고 그랬네. hello world from string copy and string cat 집어넣었네. 그리고 출력해라. 스트링 변수 얘를 스트링으로 s 요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쭉 출력이 됐습니다. 빈칸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빈칸 다 들어있어요. 놀래기는. 빈칸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죠. 빈칸이 다 들어갔죠. 원래로 보면은 다 이 끝에 문자 끊어져 있을 텐데. 오케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진짜로 꼭 해보기 바랍니다. 스트링 컴페어 str cmp라고 합니다. 많이 씁니다. 이 문자열을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숫자랑 틀립니다. 숫자는 크기다 보니까 비교가 명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9라는 숫자하고 여기 10이라는 숫자 누가 더 크죠? 우리가 숫자로 보게 되면 9하고 10은 당연히 10이 큰 거잖아요. 근데 문자일 경우는 누가 크죠? 얘가 큽니다. 문자일 땐 얘가 커요. 문자열일 때는 첫 번째 글자 비교합니다. 누가 크죠? 얘가 크죠? 그럼 얘가 큰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얘가 91이고 얘가 100이면 누가 더 큰 거죠? 얘가 큰 겁니다. 문자열일 때. 문자를 비교하는 기준 잘 살피기 바랍니다. 문자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 글자하고 첫 번째 글자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알고 뒤에 건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기준입니다. 알파벳 기준. 그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함수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거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 값이 크다 작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나옵니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나 0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또는 0이 나오기도 합니다. 0이 나오면 두 값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음수값이 나오면 앞에 있는 놈이 작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준은 앞이 되거든요. 그리고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이 크다는 겁니다. 뒤가 큰 거지. 숫자가 0보다 작으면 난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있죠. 어디가 큰지 잡는 거잖아. 0이면 같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누가 큰 거죠? 얘가 큰 거예요. 플러스 값이 나오면 누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오케이? X축 좌표 놓고서 그 값의 위치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로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0이면 같은 값이고 음수값이 나오면 왼쪽 값이 큰 겁니다. 양수값이 나오면 오른쪽 값이 큰 겁니다. 오케이? 설명만 하면 헷갈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링 컴페어 문자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수 많이 하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스트링 컴페어 처리했습니다. 얘 값은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있으면 같다.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은 마이너스 1 나오면 얘가 크다예요. 플러스 1 나오면 얘가 크다예요. 그래서 값이 0이 나오면 첫 번째가 즉 S1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 S1이 크다라고 말이 좀 애매하네. 씨. 그리고 같은 경우는 같다는 거고요. 양수의 값이 나오면 뒤에 게 크다는 거예요.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값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이거 다 문자열 처리돼요. 어떻게 알죠? 문자열로 입력 받았잖아요. 이거 D로 하는 경우하고 S로 하는 경우 틀립니다. D로 한번 해서 해봐요. D로 하면 어떻게 되지? 문자인데 D로 하면은 D로 하면 아스키 코드 처리되나? 이런 데니까 평소에 쓸 일도 없는 거, 쓸 데도 없는데 괜히 호기심이 발동돼 갖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D로 하면 어떻게 되지? 에러 날 것 같은데? 에러 날 것 같은데 느낌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문자열의 비교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각 자리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스트링 CMP, 스트링 컴페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스트링 컴페어를 사용하게 되면 값이 반환이 되는데 그때 0이 나오면 같은 두 문자열이 같은 거고요. 음수값이 나오면 앞에 게 큰 거. 그다음 스트링 캐릭터 이게 뭐야? 문자열 안에서 특정한 문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문자열 안에서 문자 찾기. 이거는 배열로 안 합니다. 문자열 상수 씁니다. 문자열 변수, 즉 포인터 변수 사용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왜? 이건 포인터 변수로 반환이 되거든요. 배열로 할 때는 직접 배열 하나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배열 하나하나 지정하면서 스트링 CHR 문자를 검색하는 거는 꼭 포인터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원형도 그러니까 원래 이 변수도 문자열 상수라고 그랬죠.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그라는 문자열 중에 G라는 요건 문자예요. C예요. 얘 스트링이에요. 캐릭터 스트링이에요. 요거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근데 그게 포인터 값으로 반환이 된다.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잘 쓰냐고요? 잘 안 쓰죠. 그럼 이걸 왜 배우냐고요? 알면 좋으니까요. 잘 안 쓴다는 소리는 가르친 사람도 배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잘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쓰면 좋은 겁니다. 한번 예를 갖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트링 캐릭터라는 문자 검색하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S라는 문자 배열에 랭귀지라는 단어가 들어요. 일부러 강조하려고 색칠한 겁니다. 이거 요 두 G를 찾을 겁니다. GG. 그리고 찾고자 하는 거는 꼭 문자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G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저장될 문자열 상수 포인터 설정했네요. 배열로 돼 있는 걸로는 스트링 캐릭터 쓸 수 없습니다. 아니다. 스트링 캐릭터가 값이 반환되는 게 포인터 변수 포인터 값이 반환이 됩니다. 말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이거 지정한 겁니다. 두 개 지정했고 스트링 ch라는 함수를 동작을 시킵니다. 이 문자열에 이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이 C 내가 찾고 있는 G라는 이 문자가 들어있는 즉 여기죠. 이걸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네 라고 하지 않고 메모리에 들어있는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주소를 갖다 저장을 합니다. 이 주소는 포인터 값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포인터 변수를 쓴 겁니다. 그럼 이게 주소가 저장이 되죠. 주소가 저장이 되면 예를 들어 뭐 579번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몇 번째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문제죠. 그래서 현재 가져온 그 주소하고 원래 이 문자에 있는 주소를 빼줍니다.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가 바로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은 이게 널이 나오면 P의 값이 널이 나오게 되면 널 끝이라는 소리잖아. 문자열 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 없다는 거예요. 널이 아닌 경우 즉 이 값에 어딘가 주소값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죠. 찾았다는 소리지. 찾아서 주소값이 나오니까 그럴 때 LOC 값을 로케이션 값을 찍어줍니다. strcat cat가 아니라 chr 함수는 포인터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이 저장되는 곳을 꼭 포인터 변수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신경 쓰고요. 배열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
아 배열이라네. 배열 상수, 배열 변수 쓰는 거. 이걸 갖다 쓴다. 배열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니네. 스트링 CHR은 포인터 값을 이용한다는 것만 특이한 점이고요. 배열을 쓸 땐 또 다른 방법을 합니다. 이게 더 편하다는 거고요. 찾는데 이 값이 포인터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배열의 그 주소를 내가 찾은 곳에서 그 주소를 빼. 이 S는 어디죠? 여기지. 여기가 S예요. 요 앞에 시작되는 곳이 S가 되는 거고, 내가 찾은 건 여기죠. 여기는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S를 빼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숫자가 뭐가 나올까? 뭐 나오겠죠. 0부터 해가고 0, 1 문자 개수만큼 나올 수 있죠. 있는 곳에. 이 값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있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쉬운 거예요. 예, 앞에서 설명했던 스트링 CHR, 그거 좀 확장시킨 예제입니다. 앞에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재미를 좀 흥미를 느꼈다고 그러면 분명히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랭귀지 안에는 쥐자가 두 개나 들어있는데, 근데 왜 그걸 하나만 찾지? 두 번째 건 어떻게 찾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제시합니다.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번엔 뉴 복면에서 n을 찾아요. n이 한 번, 두 번 들어있죠? 여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는 문제가. 내가 찾는 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니까 소문자 n의 위치를 찾는 걸 했습니다. 얘는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은 n이라는 문자는 여섯 번째 자리에도 있고 열 번째에도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네요. 딱 맞네.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 또 해보세요. 기말고사 내버릴까 이거? 좋아 보이는데. str 스트링이네. 아까 스트링 캐릭터는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를 찾는 거였고요. 얘는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strchr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단지 틀린 점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인수가 문자열이라는 사실만 좀 틀린 점이 있죠. 생각보다 동일합니다. 결과도 동일합니다. 예, 요거만 틀리죠. 그리고 요거 틀리죠. 이게 문자열이다 보니까 선언도 배열로 해줬죠. 그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왜 이게 포인터 변수죠? 얘가 포인터 값을 리턴을 하거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욕심이 나면 변형해서도 써보면 좋은데, 한 문장 안에 찾고자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해보기 바랍니다. 문자열 토큰? 이건 또 뭐야? 스트링 토큰 아까 없었던 건데 스트링 토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문자나 문자열 중에서 구분이 되는 기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그 문자열을 잘라줘 할 때 쓰는 그 기준이 되는 문자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또는 딜리미터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톡이라는 이 함수는 내가 지정한 요 문자로 이 문자열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캐릭터 타입으로 반응하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안 써봤어요. 어, 봅시다. 뭐 설명하기가 뭐하네.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떻게 하지? 잘라서 내보내나? 봅시다. 예, 이거는 문자열 토큰을 분리하는 샘플입니다. 이게 조금 앞에서 호기심을 느꼈으면 한번 시도해 보기 바라고요. 여기 str 토큰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처리했고요. 특이한 점이 이 부분인데 한번 실행시키면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디버깅 모드로 한 스텝 한 스텝 실행시키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토큰의 개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놨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토큰은 문법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언어 요소를 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연산자, 구두점 이런 것들이 토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빈칸, 쉼표, 탭, 엔터 이걸로 구분했거든요. 이 문자열을 이걸 기준으로 잘랐을 때 그 조각 이걸 자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이렇게 잘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예제예요. 천천히 디버깅 모드 돌리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이걸 쓸 수 있을 거의 써본 적 없어요. 아까 문자열 배열에 넣고 잘라 쓰는 방식은 많이 합니다. 워드 카운트 하듯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쉽게 나오니까요. 토큰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디버깅하면서 이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의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기다 너를 썼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문자열 제어 함수들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다 스트링이란 말들이 들어갔죠. 요거 영하고 n이 들어갔으면 개수까지 지정을 하네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스트링 컴페어 똑똑. 점검은 이거 답을 불러주는 것도 좀 지치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전 믿습니다. 후반부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알면 나중에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공시 할 때 프로그램 좀 난이도가 올라간 거 할 때 자료 구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한참 더 가야 되나? 예, 그런 것 같지만 20페이지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sprintf하고 scan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입출력이거든요. 근데 s자가 붙었네. 스트링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자열을 제어하는 printf, 문자열을 제어하는 scanf. 아까 우리 다 배운 것 같은데 앞에 붙은 s는 스트링을 의미하는 거고요. scanf는 우리가부터 scanf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잖아요. 그것 대신에 문자열에서 직접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변수에 있는 값을 받아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있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여기 적어놨죠. 여기 어떤 숫자 값을 주고 숫자죠. 이거를 프린트하게 되면 문자로 나왔는데 이걸 F 해갖고 실수로 처리했는데 이걸 str이라는 문자열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scanf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sprintf도 대충 추측이 되겠죠? printf 뒤에 앞에다 s를 붙인 건데 이건 모니터 출력하는 것 대신에 문자열로 즉 특정한 문자열, 문자 배열에다가 그 값을 저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자가 붙어서 스트링 문자열을 처리한다는 의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scanf하고 sprintf 사용한 예입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s라고 문자열로 해서 s라는 문자열에 100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value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지금 요게 조금 이렇게 방향이 틀려서 좀 헷갈리려고 그냥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했구나 참 내가. 스캔F는 보통 이 뒤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라는 문자열에 들어있는 거를 정수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저장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s라는 문자는 100이라는 문자가 들어있죠. 이 문자를 정수로 바꾸고 정수 d 그리고 그 결과를 value라는 값에 집어넣어요. 여기 %%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value라는 곳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 그리고 출력도 정수로 해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2를 증가시켜. value는 인티저니까. 그 다음에 sprintf 이거는 printf인데 문자열로 출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얘는 첫 번째 자리에 저장이 됩니다. value라는 정수값이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정수로 출력을 하는데 정수 형식으로 이걸 그래서 여기 s라는 문자열에 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얘는 문자를 숫자로 얘는 캐릭터를 글씨를 숫자로 바꿨고요. 얘는 숫자를 문자로 바꿨죠. 예, 뭐 특별한 거 아니까 해보기 바랍니다.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그런 명령이구나. 근데 이거 용도 말고 이 sprintf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아까 concatenate 있었죠? 스트링 캐릭터 concatenate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확실히 익히고 가기 바랍니다. 이럴 때도 사용을 합니다. 파일 이름 생성하는 건데 특별하진 않죠. sprintf를 이용해 갖고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지금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타이핑 치기 너무 짜증나. 이런 거 100만 개 만들래요. 그때 보니까 여기만 값이 틀리거든. 여기만. 예?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요거 문자, 요거 숫자, 요거 문자잖아요. 이럴 때 여기 어디 있어? 파일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죠. 여기 빈칸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이를 만들어 집어넣을 거거든요. 앞에다 이미지라는 거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붙여야 되잖아. S라는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네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숫자 여기다가 n을 0 집어넣고 1씩 증가시키면 0이 되겠죠. 0이라는 값을 s에 집어넣고 어떻게 문자로 바꿔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콘캐트 해가지고 이미지 뒤에다가 s의 값 0 붙여주고요. 또 콘캐트에 붙여서 .jpg라는 문자 붙이고 출력합니다. 요게 수행이 되면 요게 되고요. 요게 수행이 되면 결과는 이렇게 변하죠. 숫자가 뒤에 붙죠. 또 요게 수행이 되면 뒤에 확장자도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문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일의 이름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의 값을 만들어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자 형태의 값 중에 중간에 변하는 값들이 들어있을 때 활용을 하죠. 네, 한번 해보게 되면 바람들 특별한 거 아니니까요. 오케이. 문자열 수치 변환. 아까 우리 Sprintf나 Scanf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수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먼저 기회를 하라는 거거든요. 36.5라는 값을 문자로 저장하게 되면은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이 필요합니다. 끝 빼더라도 4개, 즉 4바이트가 필요합니다. 바이트예요. 문자니까. 그런데 이걸 숫자로 저장하게 되면 그냥 정해진 대로 들어갑니다. 16빅 컴퓨터면 2바이트. 실수구나. 4바이트 되겠네. 어쨌든. 네, 그래서 문자로 처리될 때하고 숫자로 처리될 때는 수치로 할 때는 이 값이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따옴표로 묶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아스키 코드로 바뀌어서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숫자와 문자의 차이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나 궁금한데 봅시다. 같은 소리인데 이런 함수도 있네. 문자열을 수치로 변환하는 전용 함수가 있네. 아토이 알파벳 투 인티저 이 소리 같은데. 그치. 스트링을 문자로 이거 쓰는 게 더 편하네 아까 거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scanf보다 좀 작대요. 좋대요. 스트링 라이브러리 이쪽 함수에 들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있는 걸 갖다가 아토이 A2I 하고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로 해서 수치로 저장이 된다고. 필요 없어. 샘플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있네. 이게 정수인지 큰 정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거에 따라 틀려지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돼. A2I가 처리되면 반환되는 값이 정수로 받을 건지 롱으로 받을 건지 더블로 받을 건지를 선언해 주는 것 같네요. 오케이, 샘플 보겠습니다. 샘플 보기 제일 좋겠다. 이 소리구나. 무슨 소린 거 아니? 내가 지금 S1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이게 정수죠. 즉 인티저죠. 그래서 인티저 값을 받고 싶으면 인티저로 선언된 변수로 넘겨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93은 실수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이걸 할 때는 A2 여기 F자 플로팅으로 바꿔라. 그리고 요 변수도 더블은 플로팅 중에 큰 숫자라는 소리죠. 더블 플로팅도 돼요. 이걸로 받아라 이 소리네요. 오케이. A2 I인지 A2 F인지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도 인티저 더블이 나눠지니까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네요. 어쨌든 이게 훨씬 좋은데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LIB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네. 이거 쓰게 되면 문자를 숫자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것도 있나? 일단 이거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실수값 문자로 바꾸는 거 이거 하고 실수값 이거 하고 문자 이거를 찾은 메모리 공간 비교 누가 더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얘가 더 많이 잡아먹죠. 문자니까. 이런 거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로 알아야 될 함수는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 내가 간간히 사용을 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나 같은 경우 64비 CPU를 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를 잡아먹고요. 인티저는 4바이트, 롱은 4바이트, 플로팅 데이터 타입도 4바이트, 더블일 경우는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오케이?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처리해 버리기 바랍니다. 이거 철점 뭔지도 알죠? 중간 점검도 그냥 의무가 그렇죠. 귀찮죠. 그래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점검이 났다는 소리는 중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꼭 살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자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저장하면 제일 좋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문자열이 여러 개. 지금 우리 단어 위주로만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죠. 문자 이런 것도 이것도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이때 문자열 배열을 쓰는 게 좋은지 포인터 배열을 쓰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쓰는 게 좋은지 이거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여러 개 있다,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배열이에요. 내가 어떤 배열에다가 init, open, close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주고 싶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불러 쓰고 싶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가장 큰 길이가 몇 글자인지 확인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단어가 토탈 몇 개인지 해갖고 여기다 토탈 몇 개, 3개가 6글자짜리 3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수침 의미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문자열 배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본 개념 확장시킨 거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앞에 했던 건데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변수 쓰다 배열 배우는 거잖아요. 배열로 전제 바꿔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번엔 문자 포인터 배열입니다. 똑같아요. 요거 들어가죠. 포인터 변수 쓰기 때문에 요거 하나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의 길이 아까는 요게 없었죠. 근데 3개니까 3개 달아준 거고요. 이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요게 들어갔죠.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 상수 처리구나. 그렇습니다. 처리해 보면 결과 잘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배열 쓰는 요령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포인터 변수를 쓰는 게 난지 아니면 문자열 배열을 쓰는 게 난지 잘 판단해 쓰기 바랍니다. 문자열 배열 사용하는 경우 돌려보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2차원 배열 썼네. 5가 들어간 게 5개의 알파벳이 배열이 크게 있다는 소리고 그 속에 10글자짜리 지금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글자란 표현 썼죠. 요것들이 길이가 최대 10글자라는 소리네. 얘는 5개라는 소리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처리될 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2차원은 지정할 필요가 없죠. 덩어리를 끌고 나가는 거니까요. 1차원 배열일 때 꺾은 가로로 인덱스 지정 안 하고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2차원 배열로 문자열인데 이거 뭐 특별한 거 없네. 입력받기.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정리하고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스캔F로 데이터 받는데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 M% 안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스캔F 쓸 때 배열로 입력받을 때 문자열이에요. 이거 중간에 빈칸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틀려집니다. 한번 중간에 빈칸 넣어서도 사과 띄고 바나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기도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늘 이 빈칸이 문제거든요. 요번에는 이건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한 건데 조금 사이즈가 있는 실습 예제들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 문자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한 한영 사전을 구현해 보자. 그래서 한글 넣으면 영어 나오고 영어 넣으면 한글 나오는 거 이런 거죠. 보이 넣으면은 보이는 소년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짰는지? 이렇게 한영 사전 구현해서 코드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다 들어 있어야겠죠. 이게 지금 3차원으로 하나, 둘, 3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배열 한번 써보라는 거고요. 여기서 처리되는 내용도 캐릭터로 처리가 됐죠. 이런 거 조금 큰 사이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스트링 써야 되나? 근데 문장이 아니니까 스트링 쓸 필요가 없네. 이게 단어 대 단어죠.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 씁니다. 스트링 컴페어 써가지고 이 컴페어는 정수값이 리턴이 되죠. 같으면 0, 작으면 마이너스, 크면 플러스. 알죠? 기억. 그걸로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뭐 설명을 해요. 앞에 설명한 거를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자다 보니까 샘플 예제를 몇 개 더 넣어놨습니다. 뭐 메시지 암호 만드는 거, 암호문 만드는 겁니다. 뭐 카이사르 암호화, 뭐 카이사르 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암호거든요. 시퍼 텍스트 이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뭐 평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알아볼 수 있는 걸 평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고요. 암호화된 문장을 시퍼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죠 뭐. 옛날에 초기 암호화 만들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글자씩 밀어서 A는 D로 아스키 코드 값을 하나, 둘, 셋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값은 돌려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 코드표를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처리가 되는 또 X는 A로, Y는 B로, Z는 C로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 즉 암호화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좋은데. 요즘 보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주 초보적이고 가장 확실치 않지 초보적인 암호화 방법입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케이사르 암호화기입니다. 저기 플레인 텍스트, 시퍼 텍스트 해놨죠? 예, 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크립션, 암호화시키는 걸 엔크립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get 문자 열로 받아듣죠. getS 언더바 s라고 그랬는데 그냥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받은 다음에 그 문장을 엔크립터라는 함수에 집어 넣어서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shift라는 말이 있죠. 아까 앞에 건 3개인가 4개 보냈는데 그 몇 개씩 미룰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걸 미뤄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처리되는 내용은 특별한 거 없죠. 문자열이 끝이 나올 때까지 아스키 코드 값에다가 그 개수만큼을 더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몇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장을 집어넣게 되면 저 방식에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하면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내가 몇 번 옆으로 밀어는 시프트 값만 알게 되면 이 말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암호를 만들어 보기. 풀어보래네. 복호화. 그 암호를 푸는 걸 복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코더라고도 하죠. 디크립트라는 복호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이거 집어넣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는 걸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할 수 있죠? 만들어 봅시다. 네, 뭐 아까는 도에서 빼면 되는 거네 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여기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밀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예? 그런데 그러면 요 부분 하고 요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 암호할 때는 상관이 없죠. 여기 있다. Z에다 도하면은 Z에다 무슨 글씨가 나와야 되죠? 그때 윤리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 민만큼 그런 점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파벳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글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거 앞에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복호화하는 프로그램 짜보기 바랍니다. 대부분 도전 문제 안 풀죠? 풀어야 됩니다. 본인 실력 향상을 위한다면 꼭 풀어서 원리를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안 했죠? 안 할 것 같아서 코드 다 보여줍니다. 복호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하고 암호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원리인지 요게 바로 이제 알파벳 그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처리죠.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부분을 잡아야 되죠. 이 코드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이걸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고정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 숫자를 변하게 되면 요 값을 변경시키면 이거 틀려지게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근데 뒤에 게임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건 좀 재밌는 게임. 행맨 게임이죠. 단어 맞추기 게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알파벳을 하나씩 지정하면서 그 중에 뭐가 맞았는지를 하나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몇 번 시도해서 맞출 수 있는지, 몇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죠. 막 거기다가 행매, 목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맞췄을 때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지금 입력한 글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맞았어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게임의 성적, 순서, 점수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뭐 특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네. 이게 뭐냐? 일단 메인은 여기에 있고요. 얘가 체크해 주는 애네. 체크해 주는 애가 이렇게 이게 뭐지? 다 배열로 받았네. 배열은 포인터로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른 놈을 봐야지. 부른 놈을 여기 쭉 가봤더니 체크, 솔루션, 앤서, 또 ch라는 게 있네. 뭔지 모르겠네. 솔루션은 원래 이게 원래 문제네. 이거를 맞히고 요거 여기 앤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틀이네. 근데 다 배열로 지정이 돼 있죠. 대충 통밥 나오는데 CH는 보니까 get 캐릭터로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들였네. 아 이게 문제고 화면은 이게 표시되어 있어. 그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CH라는 변수에 집어넣거든. 그래서 이게 답인데 여기다가 얘가 입력한 글씨를 표현해줘 그 소리 같아요. 그거 반복하는 거지 뭐. 여기 나오네. 문자를 입력하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A라고 집어넣으면 지금 이 문장 중에 여기가 A고 E 집어넣으면 여기 E가 두 개 들어있고 I 집어넣으면 기존 코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I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가봤더니 특별한 거 없잖아요. 다 돌아라지 뭐. 예. S라는 문자예요. 솔루션이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면서 같으면 answer에다가 그 값 집어넣어 줘요. 이것들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 써가지고 이 두 문자열이 동일하냐, 동일하면 1을 리턴해서 1이 들어오면 끝내버리는 거지. 아니면 또 계속 도는 거죠. 어떻게 돌아요? while 문이니까 돌죠. 단순한데 게임보다 생각보다 소스는 굉장히 단순하네요. 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야 행맨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조금 덜 재미있어. 토탈 여기에 몇 개 남았고 그러니까 게임 그 진행사항을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요 기능을 집어넣는 것 추가했습니다. 전체 15자리 중에 남은 자리가 12개임. 어. 맞출 때마다 나오는 거구나. 내가 2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그게 여기 맞았어. 15개 두 개 맞았죠? 15개 숫자가 좀 틀리네. 또 있나? 하나, 둘.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15개에서 두 개 맞았으면 13개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고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몇 개가 남았고 몇 개를 더 맞추어야 되는지가 나오네요. 그럼 게임의 완성도 진행상을 좀 계산해낼 수 있네.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거 처리한 거고요. 내가 여기다 왜 마이너스를 왜 집어넣었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같거든.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그랬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 강의 참 문자열이라는 게 좀 함수도 많이 쓰고 나네요. 숫자같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이런 게 아니고 문자열이다 보니까 문자열, 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 또 저장하는 변수도 배열로 하는 방법, 포인터 변수를 쓰는 방법, 함수도 보면 그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이거든요. 그런 거 잘 기억했다가 포인터 변수 문자열 쓸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문자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